네. 한 걸음 먼저 준비하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특기자 전형 포트폴리오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입니다.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특기자 전형은요. 15명 정도를 포트폴리오 창의 활동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5-6년 정도 역사가 되었고요. 1단계 서류 100% 생활기록부와 창의 활동 보고서라는 걸 갖고 선발을 하게 되는데 5배수가 1단계 선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좀 되는 대신에 수능의 최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등급 합이 8입니다.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창의 활동 보고서란 걸 제출하게 되는데 창의 활동 보고서는 교내외 활동 8개의 작품을 제출하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특유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작품 사진을 업로드하고요. 활동에 관한 설명과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각 100자씩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이 제출한 창의 활동 보고서와 생활 기록부를 기반해서 보게 됩니다. 수능 최저 맞춤이 예상보다 굉장히 힘들었죠, 올해. 작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거의 완벽한 면접을 보고 왔음에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아델라 코치와 함께했던 학생 중에서도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해였기 때문에 컨셉은 달랐지만 두 학생이 모두 다 1차에 합격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쟁률은 가히 좀 살인적이었어요. 15명 모집에 369명 지원, 24.6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현역이었는데요. 현역이어서 힘든 점이 좀 있었어요. 어 내신 일단 챙겨야 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교내외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까지를 준비할 그런 어떤 여력이 에너지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특기자 전형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긴 겨울 요 봄 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해 보시길 권해 봅니다.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유형은 되게 달라지겠지만 아델라 코치가 지향하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의 특기자 전형의 포트폴리오의 공통된 유형 요렇게만 일단은 큰 가지를 갖고 가면 1차는 합격한다라는 큰 공통된 유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외 공모전을 모두 제출할 수 있는 게 특기자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과 활동 증명서를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의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스토리의 진실성을 높이게 됩니다. 고려대 디자인학부 특기자 전형 합격 포트폴리오를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5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 해 첫 해 때부터 지금까지 한 5-6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바 1차는 거의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수능 체제를 못 맞췄던 작년 같은 케이스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내신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첫 해 때는 내신이 좀 높았습니다. 첫 해 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도 좀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첫 해 때 제가 합격시켰던 학생이 일반고에서 한 1.56 등급 정도 됐었고요. 이후에는 2 등급 때도 종종 왕왕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관왕에 합격시켰던 학생이 고려대 예비 12번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 친구가 2.7 등급이었습니다. 2.8에 가까운 2.7 등급이었고요. 일반고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 이슈에 대한 예민한 시각을 갖길 바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런 내신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친구의 어떤 그 가장 큰 장점은 사회 이슈에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 이슈에 예민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긴 포트폴리오가 첫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 걸 고대 교수들은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안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백자 200자 안에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회 이슈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윤리 도덕적 함의를 메시지로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겨울방학 때 구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예술과 사회의 이런 관계를 탐구하고 그 역할을 정의하는 이런 작업이 고대 교수들에게는 사회 참여적인 작품 활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어필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가 듣고 본 바가 있어서 첫 번째로 원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인 문이과 융합형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작년에 두 학생이 동시에 1차 합격하면서 아들러 코치가 가장 공들여서 기울인 노력은 일상생활의 실용성을 적용할 수 있는 이과적인 요소를 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오픈의 공간이라서 딱 집어서 포인트를 제시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만, 반드시 이과적인 요소를 적용한 실용성을 무기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 내신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갖는 핵심 키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학교 내의 스토리에 근거한 진솔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학생이 학교 내에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비롯된 스토리를 끌어와서 포트폴리오에 녹이자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두 사람들 리더십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좋아하는, 특히 공선사회의 정신을 좋아하는 고려대 인재상과 굉장히 부합했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스타일은 굉장히 다 달랐지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리더십을 통해 발휘되는 공익 정신에서 어떤 학교 내 통합을 이뤄냈다라는 점이 어필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면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면은 생기부를 저학년 때부터 좀 큰 스케일로 볼 수 있는 매의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동아리라던가 학생회, 그리고 공모전,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학교 내에서 경험한 활동들을 잘 떠올려 보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좀 선별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 배운 점, 또 성장한 점들을 에피소드랑 잘 엮어서 가장 흥미로운 조형적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가져와서 세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돋보이는 자신만의 필살기를 녹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작업이든 컴 작업이든, 일단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영상에서도 제가 제시했지만 미술학도라면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필독입니다. 그래서 인물이든 풍경이든 또 컬러링된 또 어떤 비구상의 그런 아날로그 작업이든 혹은 컴퓨터 작업이든, 일단 디지털 작업과 아날로그 작업을 넘나들면서 반드시 미술사적인 아이디어나 미술 이론이 적용된 작품이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실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감상자를 하여금 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도와주는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문학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영상에서도 역시 소개를 했죠. 독서나 영화, 전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예술 매개체로 한 그런 그 역사, 사회학 등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홍대 면접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는 고독을 주제로 실존주의적 시각의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독서나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참고한 그런 매개체를 국어 시간에 뭐 언어와 매체 같은 그런 수업과 연관을 해서 실존주의적 철학과 심리학 등을 참고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드러난 조형 작품을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제가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를 경험한 바로는, 어찌 됐든 관객 스스로, 즉 교수들이 관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면접에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함으로써 답변을 제한된 그라운드 안에서만 받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인문사회학적 의미를 담는 것도,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어떤 가치를 담는 것도 중요한데, 고려대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완성도였습니다. 조형 원리를 더해서, 요소 원리를 더해서 예술 작품으로서 완성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이든 혹은 어떤 뭐 조형 작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 영역 안에서 최고의, 최고치의, 최적치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일단 끌어내서 그 이미지 안에 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을 좀 두고 절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다. 물론 어 예비 고3이라면 이제 한 학기 남은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고3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본인이 인제 공부를 한 양이 한 3월 달쯤 되면은 판가름이 좀 나요. 그게 굳이 수능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 양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 단계를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특기자 전형에서는 위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3년 동안의 활동의 어떤 총망라 같은 결정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3 학년 때 이 활동을 모두 해내기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어찌 됐든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쪼끔이나마 있으신 분들은 생활기록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진로에 맞게 설계를 해 보시고요. 방학 때라도 외부 공모전 등을 통해서 제출해 보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라도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 학년 진입 전에 미리 준비하면요, 수능 최저와 내신이라는 그 삼중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치 아들러 코치와 함께하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의 특기자 전형 포트폴리오 반은요, 극소수 정예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수시에서 이과 학생들의 역습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과 학생이라도 환영합니다. 수학을 또 좋아하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의 특성을 살려서 올해 합격에 확실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